아침이 즐거우면 하루가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의 김경섭입니다. 10월 8일 목요일 아침 이경림입니다. 네, 오늘은 절기상 찬 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한로입니다. 네.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해서 이맘때 농촌에서는 오곡백과를 네. 수확하느라 한창 바쁜 시기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산과들의 가을꽃이 피고 단풍이 짙어지면서 여름 철새인 제비는 떠나고 겨울 철새인 기러기가 오는 시기라고도 하죠. 그렇습니다. 네. 말만 들어도 이 한 폭의 이 수채화가 좀 그려지기도 하는데 네. 자, 아무튼 예로부터 이 한로를 전후해서 우리 조상들은 국화주를 담그기도 했고 네. 또 국화전을 만들어서 먹는 풍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 조상들의 여유로운 풍경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찬 이슬이 내리는 시기인 만큼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뭐 말씀대로 일교차가 크고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눈 건강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네.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또 눈을 자주 깜빡이는 등 눈 건강을 위한 노력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 가을의 아름다운 풍광을 우리 눈에 고스란히 잘 담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 자, 오늘 날씨는 어떻게 될지 먼저 알아봅니다. 강혜라 기상캐스터. 네, 강혜라입니다. 네, 오늘 아침도 나올 때 보니까 좀 쌀쌀하게 아니면 좀 더 춥게도 느껴지는데 이때 이른 가을 추위 언제까지 이어질지 날씨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이슬이 찬 공기를 만나서 서리로 변하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5번째 절기인데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전은 13.7도로 공기가 서늘한데요. 낮에는 따사로운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 24도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2도, 세종과 공주 23도, 대전 24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3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글날 연휴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요. 모레는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의 분포를 보이면서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렇게 쾌청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네. 뭐 가을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천고마비 아니겠어요? 그럼요. 네. 가을은 뭐 1년 중에 하늘이 가장 맑고 높은 시기이고 또 이렇게 식욕이 왕성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날이 서늘해지면서 몸이 우리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체온 유지를 위해서 에너지 소모가 많이 되고 그만큼 네. 배고픔을 쉽게 느낀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또 가을에는 맛있는 제철 별미도 가득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그 해양수산부가 10월의 수산물로 갈치와 꽃게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히 올해 꽃게가 아주 작황이 좋다고 하는데 네. 요즘에 뭐 서산을 비롯해서 서해안 지역에서 이 가을 꽃게잡이가 한창이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꽃게 어획량도 작년에 비해 2배나 더 많아졌다고 하고요. 네. 또 가을하면 떠오르는 바로 전어도 작년에 비해 20%나 수확량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좀 많이 드시면서 건강 관리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제철 맞은 맛있는 수산물로 가을 식탁을 차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가족 여러분은 요즘 어떤 가을 별미를 드시고 계신지 오늘 사진 사연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진 사연 주제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 집 가을 별미는 이라고 정해봤어요. 네, 사진 사연 보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사진과 사연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도 드리니까요. 오늘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와 생생한 현장을 찾아 떠나는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을,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사계절 내내 좀 식욕이 왕성한 편인데요. 그래요, 예. 사실 가을이 되면 산과 들과 바다에 넘쳐나는 먹을거리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요즘은요, 특히 그 고구마가 참 맛있고요. 사과도 맛있던데 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싱싱한 그 수산물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참 행복한 고민을 자꾸 하게 되네요. 네. 네, 뭐 듣자 하니까 이윤주 리포터가 서해안에서 맛있는 가을 별미를 가득 드시고
맛보고 오셨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소식 들으셨군요. 자, 싱싱한 해산물 맛보고 왔습니다. 바로 청정 바다가 펼쳐진 충남 홍성에 다녀왔는데요. 싱싱한 대하도 맛봤고요. 또 내일 한글날을 맞아서 마음의 양식도 쌓고 왔습니다. 또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지에도 다녀왔는데요. 멋과 맛 모두 잡은 충남 홍성으로 떠나보시죠. 날 따라와요, 날 따라와, 다 같이 날 따라와요. 여러분, 날 따라와요. 높고 푸른 하늘과 길가를 물들인 코스모스, 그리고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10월의 어느 날, 서해의 중심 충남 홍성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훈민정음 반포를 기념하는 한글날을 맞아 이곳에 왔습니다. 바로 충남 홍성인데요. 홍성에서 아름다운 우리의 글을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홍성에 숨어있는 문학의 맛을 느끼러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아름다운 우리 글을 찾아 향한 곳은 저항문학에 앞장섰던 만해 한용운 선생이 나고 자란 곳, 홍성군 결성면에 자리한 한용운 선생 생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 홍성에 이 한용운 선생님의 생가지가 있었네요. 이 한용운 선생님 하면 님의 침묵이라는 시는 참 익숙하게 알려져 있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정확히 어떤 분이셨나요? 스님이셨고요. 깨달음을 얻은 대선사셨고요. 3.1운동을 앞장서서 이끄신 독립운동가셨어요. 1879년 홍성군 결성면에서 태어난 한용운 선생은 6살부터 한학을 배웠으며 9살에 물리를 통달해 신동소리를 들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이분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상당한 집안에서 태어나셨다고 하거든요. 아버지가 한옹준이라는 분이신데 충운부에 도사벼슬을 하셨어요.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양반인 거죠. 여기에 잠시 머무르셨는데 그때 내려오셔서 한용운 선생님이 태어나신 거죠. 낮은 야산을 등지고 양지에 자리한 생가는 1992년에 복원됐는데요. 한용운 선생의 혼과 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교육을 위해서 홍주, 지금의 홍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서당 선생님으로 있다가 이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19살에 아무 준비도 없이 한양으로 갔는데 양갓집 자제가 너무너무 며칠 동안 고생을 하신 거죠. 배도 고프고 이러다가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진짜 왜 이런가, 나 인생부터 먼저 알아야겠다 싶어갖고 여러 절을 돌아다니시면서 계시다가 한 7년 정도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다가 다시 홍주로 오셨던 거죠. 일제강점기 3.1 독립운동을 이끈 33인 중 불교계 대표였던 한용운 선생. 생가지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한용운 선생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만해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신 분이세요. 스님이 되겠다고 한 계기 중에 하나가 보현보살이라는 분은 그 실천하시는, 수행하시는 것으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의 그러한 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고 존경하셨다고 해요. 몸으로 실천하시는 그러한 훌륭하신 분이시죠. 와, 정말 강인한 정신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다방면 활동을 펼치신 분이시네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저 아래 문학관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만해 한용운 선생의 애국, 애족, 애민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만해 문학체험관. 한용운 선생의 삶을 한눈에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님의 침묵, 조선불교 유신론, 시편 담주회 등 만해 한용운 선생의 시와 철학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유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앞에 한용운 선생님이 쓴 듯한 이런 글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글이죠. 자유는 만유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냐? 죽은 시체와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복이 없으면, 평화가 없으면 그거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다.
그 옥중에서도 이 자유와 평화를 갈망하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국민에게 나의 뜻을 좀 알리겠다, 전하겠다 하신 게 참 대단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여행에 식도락이 빠질 수 없죠. 이번엔 홍성의 맛을 찾아 수산물의 보고 홍성군 서부면에 자리한 남당항을 찾았습니다. 드넓게 펼쳐진 바다와 파란 하늘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은데요. 시원하다. 야, 가을바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바다 냄새. 광활하게 펼쳐진 천수만과 어우러진 남당항은 사시사철 우럭과 새조개, 꽃게 등 싱싱한 수산물로 유명한데요. 특히 가을엔 산란기를 마친 주꾸미와 망둥이를 잡을 수 있어서 많은 낚시꾼들이 모여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홍성에서 맛볼 수 있는 가을의 맛이 뭐가 있을까요? 전어? 낙지? 조개? 뭔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 바다의 향기를 따라서 한번 가보죠. 서해에서 갓 잡아 올린 싱싱한 수산물 중에서도 오늘 만나볼 가을의 맛은 바로 대하입니다. 힘이 엄청 세, 얘들아. 어머. 다 튀어나와. 난리죠? 난리? 우와, 빨라야 돼. 아무나 못해. 우와, 아주 팔딱팔딱 난리가 났어, 정말. 지금이 한참 제철인데요. 요즘에 자꾸 빨라지긴 하는데 8월 말부터 10월 말까지는 맛있게 제철 음식을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하도 자연산 대하와 양식인 흰다리 새우로 구분된다는데요. 자연산은 수염이 길죠. 양식은 수염이 짧아요. 그러네요. 그죠? 색깔도 꼬리를 보시면 약간 무지갯빛처럼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자연산은. 얘는 그냥 빨간빛만 보이죠? 뿔 부분도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뿔이 자연산은 잎보다도 훨씬 바깥으로 길죠. 그리고 양식은 이렇게 짧아요, 뿔이. 여기 왔으니까 남당항 새우 꼭 맛보고 싶은데. 그래, 드셔보셔야죠. 그럴까요? 네. 담백한 맛이 일품인 서해안 가을 대표 먹거리 대하. 빨간 빛깔의 군침이 돕니다. 군침이 나서 지금 설명 듣는데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빛깔이 너무 예뻐서 너무 맛있겠다. 초장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저 이렇게 살이 통통하고 살이 꽉 차 있는 새우는 정말 여기가 처음 먹어본 것 같아요. 이야, 달다. 이건 양식이고 이건 자연산. 자연산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이 크기 차이가 와, 역시 자연산 대하 어마어마합니다. 이만해요. 더 커져요, 이제 갈수록. 말로 표현 못하겠어요? 뭐 육즙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이 훨씬 담백하고. 맛이 약간은 다르죠. 그래도 남당리에 오시면 이렇게 대하가 더 튼실하고 크고 제일 좋은 물건만을 고집을 하죠. 남당리는. 탱글탱글한 식감이 일품인 대하. 철분과 칼슘 함량이 높고 저지방, 고단백 식품인데요. 풍부한 타우린과 키토산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준다고 합니다. 맛과 건강 모두 잡을 수 있겠죠? 그동안 그 남당 대하축제는 늘 매년 사랑받아온 축제인데 네.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택배. 택배? 네, 온라인 주문하시면 집까지 딱 배달해 드리니까 집에서도 이 튼실한 대하를 맛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 집에서도 얼마든지 맛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만해 한용운의 삶을 돌아보고 서해 가을의 맛도 즐긴 충남 홍성에서의 하루. 포기하지 않고 노력 끝에 독립을 얻었듯 지금 이 시간을 굳건히 이겨낸다면 그리운 우리의 평범한 일상도 되찾을 수 있겠죠. 네, 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만해 한용운 선생의 생가지와 더불어서 위패와 영정을 모신 만해사 그리고 만해문학 체험관까지 뭐 한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데 내일 한글날을 맞이해서 직접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만해 한용운 생가지는 홍성 12경 중 7경에 선정될 정도로 홍성을 대표하는 관광지인데요. 딱
트여 있어서 또 경관도 좋지만 요즘 언택트 여행지로도 최근에 각광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또 만해 문학체험관에서는 한용우 선생이 쓰신 글귀를 만나볼 수가 있었잖아요. 선생의 염원을 담은 신문 기사도 볼 수 있고 님의 침묵 시집도 볼 수가 있어서 방문해 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도 관람이 가능한가요? 네, 그럼요. 다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이 체험관에 들어가실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또 손 소독제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또 요즘에는 10인 이상의 단체 관람은 안 되고 개별 관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앞서 또 소개해 주신 남당리도 홍성 12경 중에 하나인데 네. 매년 가을이면 이곳에서 이 대하 축제가 열고는 했었거든요. 네. 근데 요놈의 코로나 때문에 올해 또 이 아쉽게도 이 축제가 열리진 않는다고 하죠. 네, 축제는 열리지 않지만요. 하지만 이 싱싱한 꽃게와 대하 같은 수산물을 맛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10월 말까지 남당항 출입구에 드라이브스루 발열 체크를 할 수 있는 걸 설치해서 온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직접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구매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네. 이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을의 맛과 멋이 가득한 홍성 소식 잘 봤고요. 이어지는 순서는 아침엔 퀴즈입니다. 시사상식에 대해서 부담 없이 함께 알아보고 실시간 가족 여러분과 더욱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아침엔 퀴즈 함께 하시죠. 네, 퀴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생방송 아침이 좋다 앱을 내려 받으셔도 되고요. 인터넷 주소창에 아침이 좋다.kr 입력하시고 닉네임과 전화번호 쓰면 오늘도 퀴즈 푸실 수 있습니다. 퀴즈도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자, 뭐 앞서 만해 한용운 선생의 네. 생가지도 소개해드렸었고 왠지 또 문제 중에 오. 한용운 선생과 관련된 아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예상을 해보면서 오늘 퀴즈 하나하나 좀 풀어보죠. 네, 그 예상이 맞는지 한번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5가지 문제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24절기 가운데 17번째 절기로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뜻의 절기는 무엇일까요? 1번 한로, 2번 상강, 3번 입동. 네. 뭐 오프닝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린 절기긴 한데요.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서 저는 한기가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이른감은 있긴 하지만 네. 벌써부터 그 따뜻한 난로가 생각이 나네요. 네. 어떤 분은 벌써 이렇게 아침에 나올 때 네. 패딩 입는다고. 아, 그러니까요. 아침에만. 오, 벌써부터 패딩 네. 입으실 정도로 쌀쌀해졌는데요. 자, 절기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과연 어떤 절기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한로입니다. 한로는 늦가을에서 초겨울 무렵까지의 이슬을 뜻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오곡백과를 수확하고 단풍이 짙어지며 제비와 같은 여름새와 기러기와 같은 겨울새가 교체되는 시기입니다. 네. 아무튼 요즘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가로수의 그 잎들도 색이 많이 변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가을 단풍, 짙은 가을 단풍을 볼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제 2번째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2번째 문제 주세요. 네, 2번째 문제는요. 조금 전 날 따라와요에서 소개해드렸던 인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2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민족 대표 33인 중 불교계의 대표로 3.1 독립선언을 이끌었던 인물로 시집 님의 침묵을 출판하며 저항문학에 앞장섰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손병희, 2번 최남선, 3번 한용운. 네. 오. 드디어 나왔네요. 예상이 좀 적중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안 나왔으면 서운할 뻔했는데. 그러니까요. 문제 나왔습니다. 아, 네, 앞서 행입니다.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 안 나왔으면 제 한이 될 뻔했어요. 한이 될 뻔하셨군요. 이야, 이 님의 침묵 아마 다들 아실 수 있을 그럼요. 거예요. 예. 네,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2번째 문제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3번 한용운입니다. 한용운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승려 출신의 독립운동가이자 저항시인으로 주요 저서로는 시집 님의 침묵을 비롯해 조선불교 유신론, 시편 담조회 등이 있습니다.
네, 만해 한용운 선생은 일제에 대한 저항 정신으로 집도 조선 총독부 반대 방향인 북향에다 지었고요. 식량 배급도 받지 않았다는 일화는 굉장히 유명한데요. 이윤주 리포터가 소개해 주신 한용운 선생의 생가지와 만해사, 그리고 만해 문학체험관에서 한용운 선생의 일대기를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로 향해 갑니다. 세 번째 문제 주세요. 네, 세 번째 문제는 OX 퀴즈고요. 재미있는 속담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귀신 신나락 까먹는 소리에서 신나락은 보리를 뜻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보통 엉뚱한 소리를 들었을 때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렇죠, 예. 신나락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진 않았지만 귀신도 살아생전에 사람이었으니까 뭐 보리 같은 다른 곡식보다는 쌀을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 하고 그 당시엔 쌀이 네, 귀했으니까. 귀했으니까 한번 추측을 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보리보다는 또 네. 쌀을 좋아했을 수 있죠.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렇게 예상하는데요. 네. 자, 신나락 까먹는 소리에 신나락. 바로 보리를 뜻하는 걸지 O일지 X일지 고르셨나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X입니다. 신나락은 겹실을 이르는 말인데요. 제사상이 허술하면 조상신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광에 들어가 다 털지도 않은 신나락, 즉 벽실을 까먹는다는 뜻으로 그만큼 어이없고 엉뚱한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네. 뭐 벼와 관련된 속담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요. 네. 그러니까 교양이 있고 수양이 많이 쌓일수록 겸손해짐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인데 네. 요즘에 그 황금 들판 누렇게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벼를 보면서 네. 내 자신을 한번 오. 돌아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를 보면은 제가 평소에 이렇게 고개 잘 숙이거든요. 고개는 굉장히 잘 숙여요. 네. 근데 교양은 많이 쌓였을까 이런 의문점이 드는데 오. 네, 교양도 쌓이면서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거 이게 더 좋겠죠.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반성하게 네. 돼요. 예, 숙일 줄만 알죠? 그러니까요. 교양도 함께 퀴즈를 통해서 쌓아봐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 함께 풀어봅니다. 네. 문제 주시죠. 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했을 때 상을 주잖아요. 자, 상과 관련된 문제. 네 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1901년에 제정된 상으로 해마다 6개 부문에서 인류 문명의 발달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최초로 수상한 이 상은 무엇일까요? 1번 노벨상, 2번 서울평화상, 3번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네. 네. 뭐 이렇게 세 가지 상 중에서 네. 가장 귀에 익은 상. 그러니까요. 예, 그 어. 상을 고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한 그래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어렸을 때부터 상입니다. 우리 들었잖아요. 네. 예. 그 꿈 중에 하나가 나중에 커서 이 상을 오, 한번 받아보는 그럼요. 거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어릴 예. 적에 이 상 한 번쯤은 다들 꿈꿔봤을 거예요. 네. 아주 어릴 적에. 네. 예. 네. 자, 세 가지 상 중에 다음과 관련된 상은 어떤 상일까요? 정답 보여주세요. 정답은 1번 노벨상입니다. 노벨상은 1896년 스웨덴의 화학자 노벨의 유언에 따라 인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주는 상으로 6개 부문, 문학, 화학, 물리학, 생리학 또는 의학, 평화, 경제학에 대한 수상이 이루어집니다. 네, 네. 지난 5일부터 노벨상 수상자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노벨 화학상의 후보 중에는 나노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알려진 현태관 서울대 석좌 교수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상은 프랑스와 미국의 두 여성 과학자가 수상을 했는데요. 네. 수상의 영광은 얻지 못했지만 이렇게 노벨 화학상 후보로 거론된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얼마나 위상이 높아졌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럼요. 네. 예, 자랑스럽습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 5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주세요. 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식물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5번째 문제 보여주세요. 3, 2, 1. 곁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줄기는 마디가 있는 속이 빈 기둥 모양이고 꽃의 색깔은 은빛이나 흰빛을 띠고 있습니다. 산과들에서 늦가을까지 꽃을 피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부들, 2번 억새, 3번 모세달. 네. 뭐 이거 가을에 네. 군락을 이룬 모습을 보면 좀 장관이잖아요. 네. 근데
보기와 달리 괜히 이 비슷한 어감의 단어가 있어서 네. 얘가 사람들이 되게 억센 거 아니야? 억센 거 아니야? 억센 애 아니야? 이렇게 네. 좀 오해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전혀 관련은 없는데. 네. 맞아요. 예. 또 고집을 피우거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너 참 성격이 억세구나. 뭐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괜히 오해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자, 마지막 문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정답은 2번 억새입니다. 억새는 전국의 산과들에서 큰 무리를 이루고 사는 대형 여러 해살이 풀로 꽃은 9월 말부터 피기 시작해 10월 말에 절정을 이루는데요. 새털같이 하얗거나 은빛 꽃을 가지런히 피웁니다. 네, 아침인 퀴즈 오늘도 5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5문제 모두 맞추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립니다. 네. 뭐 앞서 이 만해 한용운 선생의 발자취도 네. 따라가 봤고 또 남당리에서 대하를 직접 드셨는데 네. 사실 뭐 우리가 도심에서도 예, 수산물 시장 가서 뭐 이렇게 대하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남당리에서 먹는 대하의 아. 맛 예, 차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 남당에서 물론 대하 맛도 대하 맛이지만요. 이렇게 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보면 쫙 펼쳐진 그 남당항 앞바다. 아. 그 바다를 한 입 먼저 먹고 예. 거기 어머. 대하를 곁들여서 먹으면 입안에서 어. 바다가 춤추는구나. 아, 바다향이 그냥 네, 예, 이 가시질 가을에 또 않겠네요. 말이 살찌는 계절이잖아요. 네. 예, 예. 제가 그때 아주 살쪄서 왔어요. 시인이 되셔서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바다를 한 입 먹고 대하를 한 입 먹고. 네. 기가 막힙니다. 좋습니다. 네. 예, 여러분도 꼭 남당리에 가셔서 대하 한번 드셔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은주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방송 아침이 좋다 목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의 사진 사연 주제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 집 가을 별미는입니다. 가을하면 맛있는 간식거리도 많잖아요. 그럼요. 군밤도 있고요, 군고구마도 있고요, 또 먹거리도 전어, 대하, 꽃게며 맛있는 것들이 가득하니까요. 뭐 아침 식탁에 올려진 밥상 사진도 좋고 작년에 드셨던 맛있는 가을 별미 사진도 좋으니까요. 사진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가을 별미 중에 과일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 그 중에 하나 구아바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예전엔 그 생소한 네. 외국 과일로 좀 구아바가 우리 곁에 이렇게 가깝게 다가오진 않았었는데 요즘에 많이 친숙해졌어요. 전남 장성에 가면은 이 가을 제철 과일에 구아바가 네. 꼭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아보카도처럼 생기기도 했고요. 연두색 레몬처럼 생기기도 한 구아바 수확 현장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몇 해 전 귀농한 부부가 친환경으로 재배하면서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구아바의 매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이거 뭐지? 이거 우리 처음 본 건데. 이거 아보카도인가? 의문의 정체를 따라 장성으로 가보시죠. 황금빛 출렁이는 계절, 장성군 황룡면을 찾았습니다. 이맘때가 되면 덩달아 마음이 설레이는 곳이 있는데요. 600평 규모의 하우스에서 수확을 기다리는 의문의 정체. 이게 구아바예요, 구아바. CF 속에서 망고를 유혹하던 그 구아바 맞습니다. 열매뿐만 아니라 잎과 뿌리 모두 먹을 수 있는데요. 구아바는 신비의 열매로 불리기도 합니다. 구아바에는 비타민도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아이들이나 나이 드신 분들한테 드시기에도 아주 좋은 과일이에요. 구아바는 이제 우리나라의 제철 과일, 가을 과일이라고 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아주 좋은 과일입니다. 구아바는 보통 9월 중순부터 수확을 시작합니다. 올해는 장마가 굉장히 길어서 꽃이 열매로 돼야 되는데 열매가 되더라도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그 폭우에 침수가 돼가지고 올해는 구아바가 예년에 비해서 크기도 작고 수확 시기도 한 보름 정도 늦어져서 올해는 농부의 입장에서도 되게 마음이 아픈 해예요. 생김새가 아보카도와 좀 비슷하죠?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무화과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먹으면 풋사과 맛이 납니다.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구아바. 그런데 과일 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사과도 홍옥이 있고 부사가 있고 뭐 녹색 사과가 있는 것처럼 구아바도 같은 구아바지만 종이 좀 다양하거든요. 근데 크게 겉이 녹색인데 속이 하얗게 있는 구아바가 있고요. 또 익으면 겉이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속이 핑크색인 구아바가 있어요. 약간 맛이 살짝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구아바예요. 지난 2015년 광주에서 장성으로 귀농한 정은희 씨. 제가 좀 친환경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그때도 주말 농장을 했었어요. 아이들도 그 안에서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텃밭 생활을 하는 걸 보고 시골로 가면 우리에게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골에 가면 그냥 시골 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농사를 한번 지어보자. 뭐 딸기, 토마토 교육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근데 구아바가 생소하기도 하지만 뭐 가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고 미래에도 괜찮은 작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아바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장성에 와서 구아바를 키우게 됐죠. 네. 구아바 농부의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풀 뽑기. 저희는 처음에 농장을 할 때부터 유기농을 제가 좀 목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풀을 손으로 다 뽑는데 나무를 한 그루씩 전부 다 살펴볼 수가 있어서 뭐 나무에 벌레가 있는지 또 나무에 이상이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은 좀 고되더라도 이렇게 하나씩 뽑아주면서 관심을 갖는 게 구아바한테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내일 땡볕에 풀 뽑고 있는데 에? 어디서 놀다가 이제 와서 빨리 풀 좀 뽑아줘. 나 항상 바쁘지. 나도 바쁘거든. 농약과 화학 비료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땅심과 농부의 정성으로 키워낸 구아바. 유기농 인증도 받았습니다. 일단 뭐 농약이나 이런 건 일절 안 했으니까 그런 건 걱정이 없고 그냥 이제 먼지는 있으니까 흙먼지만 좀 이렇게 닦아내고 일하다가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하면 잘 주워 먹어요. 떨어진 구아바도 그냥 두는 법이 없는 부부. 이건 이제 액비 만들 때 쓰고 있습니다. 이게 1년 동안 이 시기에 계속 낙과들이라든가 상품성이 떨어진 것들은 이제 모아두거든요. 한번 보실래요? 이게 바로 부부의 보물. 이렇게 모아두면 1년 정도 놔두면 과일만 모아둬도 이게 자연 발효 식초가 돼가지고 액비 역할을 합니다. 자연 순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유기농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탭이나 비료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신만의 농사법을 쌓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구아바를 심었는데 나무를 이렇게 제가 올바로 키우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저희가 사실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 도서관을 다 뒤져도 관련된 자료가 없어서 외국 뭐 논문도 보기도 하고 나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속성이 비슷한 것들이 있어서 다른 과수를 키우는 법을 좀 공부를 했어요. 뭐 사과라든지 복숭아라든지 해서 정전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 구아바는 어떤 식으로 정전을 하면 과일이 더 많이 달릴까? 또 어떤 식으로 정전을 하면 뭐 잎이 더 많이 달릴까? 이런 거를 막 연구를 저희가 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걸 한 몇 년간 계속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서 저희만 어떤 데이터를 구축을 했거든요. 나무에서 열매가 많이 달리면서 크기도 키우려면 또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거를 지금 계속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죠. 네. 오늘 수확한 구아바는 경기도에 사는 오랜 단골에게 보낼 겁니다. 저희 안 사람이 이제 외국에서 이걸 먹었는데 이걸 먹고 싶어서 뭐 검색을 했다. 보내줄 수 있느냐. 지금 포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저희 고객인데 이번에 와이프 되시는 분이 임신을 하셨다고 예쁜 애로 잘 선별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똘망똘망한 아이들로 골라가지고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보낼 때도 더 신경이 쓰이죠.
예쁜 것만 골랐으니 맛있게 드세요. 장성의 한 로컬 푸드 직매장. 구아바가 아직은 소비자에겐 생소해서 활로 개척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아바 부부는 로컬 푸드 매장에 구아바를 내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낯선 모습에 관심 집중. 구아바가 뭔지 몰랐는데 신기하네요. 땀과 정성으로 키운 보물입니다. 열심히 일했으니 배고플 시간. 지금 겉절이를 만드는데요. 저희는 구아바를 넣어서 겉절이를 만들거든요. 근데 보통 구아바가 낯설기도 하고 외국 과일이니까 뭐 다르게 먹어야 되지 않나 하는데 저희 그냥 이렇게 반찬으로 겉절이하고 같이 구아바를 겉들여서 하면은 되게 상큼하고 맛있어요. 특별한 재료인 구아바를 넣고 조물조물 맛있게 무쳐주면 구아바 겉절이 완성입니다. 아우 푸짐하네요. 한번 먹어봐 이거. 내가 이거는 해줄게. 겉절이 무치듯이 무쳐도 맛있지? 이건 구아바를 넣은 샌드위치. 내가 구아바 있지. 이렇게 수확할 때는 거의 끼니 때마다 먹을 수 있게끔 해서 줘요. 아이들도 그렇고. 이런 겉절이도 해주고 우유하고 꿀하고 같이 구아바 갈아서 넣어주면 아침에 바쁠 때 아침밥 대신으로 한 잔 마시고 가면 하루 종일 든든하거든요. 구아바가 은근히 좀 속이 든든해요. 저희들은 이제 날마다 먹다 보니까 약간의 좀 미세한 맛 차이도 느껴지거든요. 이제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려면 일단 먹어봐야 되니까. 올해는 어떻게 나오는구나, 올해는 어떤 맛이 강하구나, 그런 것 때문에라도 날마다 이제 먹어보게 되는 거죠. 부부는 구아바 농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지을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합니다. 저희가 구아바를 처음에 했을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구아바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의 가장 가까운 목표는 구아바가 무엇인지 홍보할 수 있고 이 구아바라는 과일입니다 하고 알리는 게 저의 가장 가까운 기한의 목표고요. 큰 목표로는 단순히 1차 생산물만을 생산하는 농부가 아니라 구아바라는 이 좋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으로 이렇게 내보여서 구아바를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농가가 되는 게 저의 소박한 꿈입니다. 새콤한 매력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구아바. 정직한 땀으로 정성껏 키운 장성 구아바.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이 구아바를 그냥 잘라서 먹어도 좋은데 네. 이 썰어서 겉절이처럼 무쳐서 먹기도 하고 네. 잎으로 잼을 만들기도 하고 구아바를 먹는 방법이 다양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구아바는요. 잎부터 열매, 뿌리까지 모두 섭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잎은 따뜻한 물에 우려서 차로 마시면 환절기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죠? 그래요. 네. 이 환절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차 중에 또 구절초차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이 춘천의 한 산골에는 이 구절초를 재배하는 자연인이 나홀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꽃 농사꾼이라고 불리는 임도섭 씨인데요. 꽃이 가득한 산골에서 제2의 인생을 여유롭게 누리고 계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산골짜기에 숨겨진 비밀의 화원. 예쁜 꽃 속에 파묻혀 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소박해 보이지만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 산골 소년. 산촌마을에 꽃길을 깔고 있는 꽃 농사꾼 임도섭 씨를 만나러 가봅니다. 춘천시 서면 당림리. 가을바람이 말도 없이 한적한 오두막에 찾아듭니다. 아침부터 뒤뜰에서 계절을 담기 바쁜 집주인. 올해에도 가을이 무사히 당도했네요. 여기 꽃들이 너무 예쁜데 이 꽃은 무슨 꽃이에요? 아, 이거요? 네.
구절초요. 들어봤어요? 구절초라고. 네, 들어보긴 했습니다. 구절초는 이게 이제 9월 9일이 되면 꽃이 만개한다 해서 구절초라는 말도 있고, 이 9개의 가지에서 실은 이건 9개는 아니네요. 그런데 보통 뭐 9개 정말 9개 있어요. 그 9개의 가지에 꽃이 핀다 해서 또 구절초라고도 합니다. 예. 사람들이 대부분 구절초를 잘 몰라요. 그리고 뭐 구절초는 꽃만 보는 걸로 아는데 아주 강한 향이 나요. 꽃도 향이 나고. 구절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허브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네. 허브를 꼭 서양에 뭐 민트나 라벤더, 로즈마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허브라는 말이 원래 인간에게 이로운 식물이라는 뜻이에요. 결국은 약초, 목을 말하는 거죠. 정글이나 다름없던 개관산 골짜기를 2,000평 규모의 구절초 꽃밭으로 가꾼 임도섭 씨. 사업 실패로 좌절해 있던 시절, 그는 마치 운명처럼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 아무도 돌보지 않는 골짜기에 새 터전을 꾸리고 꽃밭을 일구며 시작한 제2의 삶. 꽃밭 한번 이제 둘러보고, 또 이렇게 산기슭에 슬슬 어슬렁거리면 이렇게 먹을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피디님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게 뭔데요? 구지뽕이에요. 굉장히 그 건강식품으로 요즘 인기 있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하나 드셔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생겨서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자연인에 출연했다고 하면요, 아주 깊은 산골에 살아야 되고, 이 털이 수염이 잔뜩 나야 되고, 옷은 넝마 같은 옷을 입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음이 자연인, 자유인이 곧 자연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심하면 일하고, 심심하면 음악도 좀 하고, 악기도 좀, 색소폰이라든가 기타, 드럼도 좀 가끔씩 치고. 잘 치진 못해요. 그리고 산에 가서 또 뭐 버섯 나는 시즌 같으면 버섯도 좀 채취해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예. 아까 들어보니까 주식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왜 그 이야기는 쏙 빼세요? 자연인이 별건가요? 자연과 동고동락할 줄 알면 그게 진짜 자연인이죠. 욕심부리지만 않으면 자연이 알아서 다 베풀어주니 신선 세계가 따로 없습니다. 어이구, 토끼가 부러졌다. 눈요기만 하기엔 아까운 구절초, 입으로도 즐겨봐야겠습니다. 깊은 산골에서 맑은 공기, 맑은 물 마시며 자란 꽃인데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도시의 때 한 점 묻어나지 않는 청아한 찬물. 그 위에 갓 따서 오늘의 햇빛을 머금은 꽃을 그대로 툭. 제철을 만끽하는 그만의 방법입니다. 약간 쌉쌀하지만 향기롭죠? 네. 근데 보니까 아까 이거를 생화로 직접 하시는데 원래 구절초 차는 생화로 하나요? 생화로는 약간 쓴맛 때문에 잘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스팀을 가해가지고 말린다든가 아니면 덕금 프라이팬에 덮어서 말린다든가 해가지고 차를 만드는데 저는 가끔 분위기 한번 잡아보려고 생화로 차를 마실 때도 있습니다. 보기에 좋잖아요.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이 시골 마을이 굉장히 그 유휴 농경지가 많아요. 농사를 이렇게 고령화가 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서 그냥 남아도는 농경지가 많고, 그 유휴 농경지에 꽃이나 이렇게 허브를 심어가지고 꽃 구경 오는 사람들, 아담하고 예쁜 마을을 만들어서 힘든 농사일보다는 이 농촌, 산촌이죠. 여기는 산촌 마을에 작은 소득이나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제가 먼저 나서서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꽃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회관에서 꽃차 실습을 하는 동네 어르신들입니다.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갑갑했는데 간만에 얼굴도 보고 꽃도 따네요.
저희 동네에서 작은 모임이 있어요. 저희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꽃차도 만들고 비누도 만들고 뭐라 그럴까 사람으로 말하면 굉장히 청아하고 향기 나는 좀 깊이 있는 사랑 같은 그런 꽃이에요. 오늘따라 왜 이리 소란스럽냐.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또 손님이 오셨나 했더니 어라?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알고 보니 그는 지금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 중. 자, 제가 뭐 그냥 저 사는 거 그냥 브이로그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모습 뭐 꽃을 딸 때는 꽃 따는 거, 풀을 맬 때는 풀 매는 거, 뭐 음식할 때는 음식하는 거, 밥 먹는 거 뭐 그러죠. 뭐 이 산골 생활 그 자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가 소년처럼 순수하게 살고 싶어서 그리고 제 사는 곳이 산골이니까 그냥 채널명도 산골 소년이라 했습니다. 집에 텔레비전은 없어도 사람들과 소통하고 자연과 소통할 줄 아는 산골 소년. 행복의 법칙이요? 별거 없습니다. 거스르지 않는 삶. 이게 가장 좋은 삶이 아닐까. 네, 이 맑은 공기와 구절초 향이 가득한 산골에서 그야말로 네. 자유로운 삶을 누리고 계신 그런 분이네요. 네, 맞습니다. 가을 진객으로 불리는 구절초는 말려서 꽃차로 드시면은 해독 작용과 면역력 증가에 탁월하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동네 어르신들과 만든 이 꽃차가 마을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우리 지역 날씨 알아봅니다. 강일아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산이슬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절기 한로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5번째 절기인데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만큼 건강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대전이 15.9도로 다소 서늘한데요. 낮에는 따사로운 가을볕이 내리쬐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대전의 낮 기온 24도로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위성 명사입니다. 오늘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쾌청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낮 기온은 천안 22도, 아산 24도, 논산 25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23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글날 연휴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요. 모레는 우리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의 분포를 보이면서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아침 좋다는 항상 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했던 점이나 좋은 방송 소재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야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주제, 천고마비의 계절, 우리 집 가을 별미는 였습니다.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할게요. 7353번님, 우리 집 가을 별미는 바로 구수한 닭 백숙과 싱싱한 대화와 낙지입니다. 와. 환절기 가족 건강을 위해 몸보신하고 있죠.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불끈 아우. 솟는 것 같죠? 네. 예. 약간 약 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부럽습니다. 네, 예. 1503번님, 한약재랑 인삼을 푹 달여서 닭죽을 끓였어요. 면역력 올려야 할 때라 오늘 아침 가을 별미로 준비했는데 아이들과 남편이 맛있다고 잘 먹으니 더욱 기분 좋은 가을 아침이네요. 와. 닭죽. 또 입맛 없을 때도 네. 이런 죽 좋은데 닭죽이잖아요. 건강에도 얼마나 좋겠어요. 든든하겠어요. 예. 1541번님, 우리 집 대표 가을 별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문어입니다. 아, 네. 숙회도 맛있고 문어 라면도 정말 맛있습니다. 와. 여러분도 이 올가을 영양도 짱, 맛도 짱, 문어 드셔보세요 아, 네. 하셨는데 이 귀한 문어를 라면에 넣어서 저는 그냥 문어 숙회로 다 먹고 싶습니다. 네. 예. 6693번님, 우리 가족을 하나로 만든 건 다양한 고기예요. 소고기도 맛있지만 돼지고기 요리가 더 입맛을 자극하는 것 같아요. 삼겹살, 두루치기, 떡갈비, 마지막으로 갈비찜까지 다 정말 맛있겠죠? 네. 저랑 식성이 비슷하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고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예. 7471번님, 알밤을 넣은 쑥 송편과 달달한 애호박전, 그리고 다슬기 장조림이 요즘 우리 집 식탁에 자주 올라가는 별미입니다.
송편은 쑥이 들어가 향기롭고 호박전은 가을 햇살을 받아서 정말 맛있습니다 하셨는데 네. 저는 특히 그 다슬기 장조림 오. 먹어본 적이 없는데 저도요. 이거는 꼭 먹어보고 싶네요. 네. 예. 7813번님, 지난 주말에 아들, 며느리, 딸과 9개월 된 손녀와 함께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꽃게를 사왔어요. 싱싱하고 고소한 꽃게 맛이 얼마나 좋던지요. 온 가족이 함께 먹어서 행복이 2배였습니다. 네, 꽃게찜으로 해도 좋고 네. 꽃게탕도 좋고 아. 예. 0424번님, 가을에는 대하 아니겠습니까? 대하를 정말 좋아해서 가을이면 꼭 찾아 먹습니다. 회로도 먹고 찜, 소금구이, 버터구이에 초밥까지 야. 거기다 머리는 따로 한 번 더 구워 먹으면 와, 최고입니다. 제대로 드셨네요. 그러게요. 네. 7658번님, 가을에 친정에 가면 무화과를 실컷 먹고 올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무화과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가을 과일 중에 무화과를 가장 좋아한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예. 아우, 배고파지네요. 사연 가운데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사진 사연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는 자연을 벗삼아 예술혼을 불태우는 작가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야외 전시관과 갤러리 카페에서 다양한 작품을 둘러볼 수도 있다는데요. 예술이 살아 숨쉬는 세종 쌍유리 예술촌의 작가들, 내일 아침 문화나들이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얼마 전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언택트 관광지 100선에 네. 대전의 한밭수목원과 장태산 휴양림 등 대전의 관광 명소 10곳이 포함됐습니다. 네. 그중에서 최근에 한국의 앙코르와트다라고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상소동 산림욕장인데요. 입구부터 자리한 수많은 돌탑 사진들이 SNS에 선보여지면서 해외여행을 간 것 같은 이국적인 풍경에 인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대전 동구 8경 중에 하나인데요. 아무튼 이 한글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글날 연휴에 네. 언택트 관광지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 마스크는 꼭 착용하시고요. 네. 예.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5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